항로에는 두 척의 화물선이 운항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4일만 같은 요일에 운행해 주민들은 운항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울릉군의 대형 여객선 건조 공모 사업이 여객 전용선으로 추진되면서 화물 운송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 울릉 항로에는 화물선 두 척이 다니고 있지만 같은 요일에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포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화물선은 5,000톤급 미래 15호와 2,000톤급 금강 11호입니다. 두 화물선사 모두 부정기 노선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요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항 요일이 같다는 겁니다. 두 척 모두 월수 금요일에는 포항에서, 화목 토요일에는 울릉에서 출항합니다. 출항 시각도 비슷한 데다 운항 시간도 10시간으로 같아서 두 척의 화물선이 동시에 나란히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울릉도 주민들은 일주일에 사흘만 화물선을 이용할 수 있고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산나물 등 농수산물도 매일 수송이 불가능합니다. 요일을 바꿔 교차 운항하면 매일 화물선이 다니게 되지만 부정기 노선 허가여서 강제할 수 없고 선사들도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포항에서 출항할 경우 하역과 상선 요금에 50%의 휴일 할증료가 붙는 데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물동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포항에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몰리는 화물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건설 자재나 아니면 생필품들 이런 게 뭐든지 다 월요일 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로 다 몰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은 거의 이제 물량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따라 울릉군은 두 선사가 격월제로 요일을 바꿔 운항하거나 운항 요일을 자진해서 바꾸는 선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다각적인 해법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화물 선사와 관리청인 포항지방해수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필요하다면 울릉군 의회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과 화물을 함께 수송해온 선플라워가 지난 2월 말 운항을 종료한 데다 대형 여객선 건조 공모 사업이 여객 전용선으로 추진되면서 화물선 운항 일정은 시급히 조정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통합당은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으면서도 지역 의원들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는데요. 추락하는 제1야당 사령탑을 맡아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꺾고 5선에 올랐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정책위 의장 이종배 의원을 런닝메이트로 정해 7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맞상대인 권영세, 조혜진 의원을 제치고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대구 경북 25석 가운데 24석을 싹쓸이하는 등 절대적 지지를 받았지만 그동안 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도 중도 확장을 위한 영남권 2선 후퇴론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건 2015년 새누리당 시절 유승민 의원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선 소감으로 무너진 보수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당선자들과 우리 당원들 내사 협의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미래통합당 될 수 있도록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당선인 3분의 2가 영남권인데다 원내 사령탑까지 차지하면서 영남당 색채가 더 짙어졌다는 안팎의 시선은 오선의 원내대표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전환 여부 결정과 21대 원구성 협상 등 어려운 관문이 눈앞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탈당하기도 했던 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을 상대로 어떤 협상력을 보이며 당 안팎의 난제를 해결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찬입니다. 경상북도가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한 지 40일 만에 긴급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경 예산 7,180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상반기에 추경을 2번 편성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내용을 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담금 6,713억 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316억 원, 도 자체 재난긴급생활비 추가분 67억 원 등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20일 도의회에서 확정되며 예산안이 삭감 없이 통과될 경우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도에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더해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범시민 동참을 위한 단골가게 선결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 등 포항시 공무원들은 부서마다 배정된 9개의 전통시장을 찾아 매주 금요일은 전통시장 장 보러 가는 날 행사를 갖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선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점포를 찾아 미리 계산하는 선결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이뤘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했지만 경상북도의 관광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용선 경북도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전체 예산은 연평균 4% 이상 증가했지만 관광 예산은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만 떼어서 보면 경북 전체 예산은 3.1% 늘었지만 관광 예산은 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뀜에 따라 울진 엑스포공원도 오늘부터 재개장했습니다. 울진 엑스포공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야외 시설을 개장한 데 이어 오늘부터 아쿠아리움 등 모든 시설을 정상 운영했습니다.